Korea eine japanische Kolonie und die Japaner wollten, dass die Koreaner Japanisch lernen, dass alle Kultur zerstört wird, sondern dass es Japanisch wird. Und da sagte er, ich will im letzten Augenblick noch die koreanische Kultur aufnehmen und retten und für die spätere 내가 그렇게도 빨리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을 오래 기억하고자 글과 영상으로 모든 경험을 기록한 외국인이 자신의 책에 남긴 말입니다. 1978년 한국에서 약 8,000km 떨어진 독일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귀중한 의미를 지닌 자료가 발견됩니다. 바로 독일인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1925년 당시의 조선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흑백 무성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1940년대 나치 시대에 수도원이 폐쇄됐을 때도 용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베버 신부는 약 400페이지로 이루어진 같은 제목의 저서, 당시 높은 예술적 안목으로 수집한 100여 개의 우리나라 유물도 함께 남겼습니다. 고마운 사람, 고마운 자료, 그리고 그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조선.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베버 신부는 대수도원장 신분으로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대다수의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낮잡아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베버 신부는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조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1915년에 조선 여행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썼습니다. 1925년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금강산 유람기인 한국의 금강산에서와 무성 기록 영화인 한국의 결혼식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촬영했습니다. 베버 신부의 기록들은 과거 우리 조상의 생활상을 기록했다는 의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 당시의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버 신부는 가장 처음 집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운이 좋게도 몰락 위기에 처한 문화적 가치들을 마지막 순간에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지는 장차 친애하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베버 신부가 조선의 문화를 문화적 가치들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칭한 이유는 다들 아실 텐데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지우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한글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강제하던 시절입니다. 일본의 행태에 조선이 당하는 수모를 안타까워했던 베버 신부. 그는 조선을 위해 기록하고 수집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의 수집품 중에 베버 신부의 조선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 유물들인데요. 특히 목조 아미불상과 같은 불상을 수집하여 보관한 것을 보면 카톨릭 수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전국의 유서 깊은 사찰을 방문하여 불교 유물들을 관찰한 내용을 글과 사진으로 남겼고, 이 자료들은 일제에 의해 훼손당했거나 북한 지역에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한국 역사, 문화 관련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베버 신부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림 몇 점 정도가 아닌 총 21폭의 그림을 모아놓은 화첩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숫자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유산입니다. 일명 겸재정선 화첩이라고 불립니다. 이 화첩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강산을 그린 금강내산전도와 만폭동도, 구룡폭도 등 세 폭과 태조 이성계가 함흥의 고향집에 심었다는 소나무를 그린 함흥 봉궁송도 등을 포함한 18폭을 합쳐 총 21폭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베버 신부가 머물던 독일 오틸리엔 수도원의 기증으로 2005년 약 80년 만에 한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때의 반환 스토리도 감동적인데요. 미국 덴버 미술관의 연구원이 겸재정선 화첩을 보고 이 한국의 작품은 숨이 막힐 듯한 걸작이다 라고 극찬합니다. 연구원은 1999년 미술 전문지 오리엔탈 아트에 관련 논문을 실었고, 겸재정선 화첩은 일약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뉴욕의 크리스티 같은 세계적인 경매 회사가 나서 50억 원에 사겠다며 경매를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수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베버 신부의 개인 수집품이었기에 경매에 내놓는다면 돈방석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한국을 사랑한 베버 신부의 뜻을 따르고자 했고 결국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나라에 기증했습니다. 당시 정선의 그림을 기증하며 오틸리엔의 슈레더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과 한국 역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겸재정선 화첩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2명으로 이루어진 수도원의 장로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 반환 결정은 올바른 것이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독일인 신부들이 한국인과 한국 역사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던 베버 신부부터 다른 신부들까지 그들이 조선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베버 신부가 촬영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그가 사랑한 조선을 담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는 베버 신부가 소 달구지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이 배를 짜고 그릇을 굽고 농사를 짓는 현장을 찍는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조선의 사찰과 스님들의 모습, 지금은 도로 공사 등으로 거의 사라진 과거 서울 시내의 도로, 개울천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던 원각사 탑과 동대문 시장의 전신인 배옥의 시장까지 베버 신부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조선인의 생활상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이 베버 신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의미하는 거라면 초가집이 대부분이고 현대적인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상 속의 모습에서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된 현재의 한국은 오틸리엔 수도원 신부들이 한국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베버 신부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가 다녀간 조선을 지켜내고 현재의 한국까지 발전시킨 한국인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베버 신부는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1911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본가를 찾아가 안중근 의사의 유가족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가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낸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일제가 총과 검으로 조선을 핍박하고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 또한 그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기지만 조선을 향한 베버 신부의 애정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국을 사랑한 벽안의 외국인 신부 덕분에 일본이 말살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상과 뛰어난 조선의 문화를 영상과 서적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과 수공업, 풍습, 명절, 예식 등을 포함하여 한국 전쟁 때 불타 없어진 금강산 장안사와 1920년대 파괴된 서울 동소문의 모습을 비롯해 지금은 볼 수 없는 한국의 옛 풍경들, 100년 전 한국인의 가족 형태부터 결혼과 장례의 예식, 옷차림과 상거래 문화까지 기록되어 있는 베버 신부의 자료를 보며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새삼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언어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외국인의 눈에도 지켜야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앞서 자신의 기록들의 가치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던 베버 신부의 말에 종교를 떠나 한국인으로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한 당신의 기록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노라고. 한국인들 모두가 당신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니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한국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